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4일 지금이 6시 34분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반년 동안 진짜 존나 힘들었네, 진짜. 6시 21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14분 전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투표율은 79.4%였고요. 8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는 1728만 7513표 중에 제 소중한 한 표가 있습니다. 투표율은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이번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물론 좀 이재명 후보님이 50% 못 넘은 거, 투표율도 80%를 못 넘은 거, 김문수가 40%를 넘긴 거는 조금 불만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려면 얼마나 이겨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보 단일화를 하면 100표 가진 사람 2명이 단일화한다고 200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50표, 160표가 나오지. 그래서 김문수랑 이준석이랑 합치면 지금 보자. 49.49%로 0.07% 높긴 하거든요. 네, 말씀드렸지만 단일화해도 이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이제 선거 개표 결과를 보더니 굉장히 어린 20대 초반 여자 손님 하나가 쌍욕을 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제 나이는 예전에는 학교에서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없었고 국사를 배웠는데요. 국사가 수능 범위가 10월까지의 그 진도 계획, 교육부에서 정해져 있는 진도 계획까지가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국사도 일제시대 정도 와버리면 끝이 나요. 그 뒤를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는, 제가 알고 있는 근현대사는 제가 따로 책을 보고 공부를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요즘 20, 30대는 학교에서 근현대사를 배우잖아요. 근현대사를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저쪽 당을 지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이게 이준석의 그 처참한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현명함을 가지지 못한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겠어요, 무식한 걸. 근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지금까지 나열한 게 저쪽 당 대통령들이잖아요. 이걸 지지한다고? 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이 이재명입니다. 맞다, 놀래야 되는데 골든 클로스 크로스 돼가지고 김문수 될 거라고 댓글 달았던 사람. 어이구, 희망회로 존나 잘 돌리셨습니다. 지금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여튼 전 진짜 30한 안 할게요. 그냥 희망사항이었던 거는 출구조사하고는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어, 출구조사는 사전투표를 반영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전투표 두 번째 날 샤이 보수에 투표가 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그리고 본투표 날 이제 TK 지역의 투표율이 좀 높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제 기억으로 출구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님이 52점 몇 %였나? 김문수는 39점 몇 %였던 것 같고, 이준석은 7.7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뭐, 여튼, 이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거고요. 경기는 좋아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알파벳 주식을 사놨던 게 있거든요. 전량 매도하고 한국의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아, 맞다. 이 말을 꼭 해야 된다. 김문수 지지자들, 이준석 지지자들 중에서 이재명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혹시라도 주식 가지고 있으면 다 파세요. 지금 가지고 있지 마세요. 당신들 말대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대한민국 펀드에 투자할 겁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연금보험을 하나 들려고 했었거든요. 연금보험을 드는 것보다 코스피 5천 찍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님 믿고 대한민국 펀드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되면 뭐 한국 베네수엘라 된다, 뭐 한국 중국에 갖다 바친다, 뭐 북한 뭐 어떻게 된다, 뭐 친환경 에너지 하면 뭐 중국인 우리나라 다 망친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상한 소리, 헛소리 댓글로 단 사람들 있죠. 절대로 한국 주식 사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다 파세요. 당신들 말대로 될 거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재명 대통령님, 너무 좋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 다 믿기 때문에 나는 한국 주식 살 겁니다. 대표 방송을 몇 시까지 보셨는지, 어떤 방송국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지금 이제 마친 거기 때문에 밤새 다 봤어요. 근데 MBC에서 제 개표가 거의 한 80%가 넘어가던 시점이었나? 이제 확실은 이미 진작에 떴었고, 이재명이 당선될 때까지 필요한 표가 60몇만 표다 해서 거기서부터 숫자가 계속 내려갔어요. 계속 내려가다가 몇천, 몇백, 몇십, 몇 표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이 0000이 되는 순간 저희 가게에 있던 그 여자 손님 3분 계시던 테이블 손님들하고 저하고 3명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박수를 치는데 느낌이 가슴 속에서 뭔가가 확 풀어지는 느낌이 갑자기 쑥 들더니 눈물이 말칵 쏟아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되돌아보니까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잠시만요. 이 선풍기를 잠깐 끄고 올게요. 마감 청소할 때 너무 더웠어가지고 더울 줄 알고 선풍기를 계속 틀어놨었는데 춥네요. 여튼 그 6개월의 그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저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방송에서도 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한 게, 저는 12월 4일 한 오후쯤 되면 윤석열 잡혀갈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게 내란 우두머리 현행범이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라도 체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외환해제도 추가가 될 수 있는 정황이 분명히 있었고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수십만 개의 영상 기록이 증거로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풀려나 있죠. 지귀현 판사의 그 해괴한 계산 방법으로 지금 합법적 탈옥 상태입니다. 조만간 다시 잡혀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게 타임라인으로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물론 큰 사건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탄핵소추안 첫 번째 부결이 아니죠. 투표 불성립.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가결돼서 갔는데 인용되는데 그날이 아마 4월 4일이었죠. 4월 3일이었나 4일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파면되는데 넉 달이 걸려요. 내란 이후로. 그리고 그 경찰에서 잡으러 갔는데 경호처를 동원해서 대치 상태를 만들어 버리죠. 그때도 사실 내전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 잡으러 갔을 때는 잡아오죠. 그래서 구속을 시켰는데 지금 합법적 탈옥을 시켜줬고, 김건희도 여전히 밖에 있고, 대법원 파기 환송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님. 아니, 항상 대표님 하다가 후보님 했는데 대통령님입니다. 여튼 또 뭐가 있었지? 뭐 명태균도 그렇고 건진법사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박구용 교수님이나 유시민 작가님이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제가 알겠어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일으킨 내란이고, 그 권력자만 탄핵당했지 그 권력자가 임명한 사람들이 여전히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 내란의 진압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냉장고래. 소고기 다시 켤게요, 더. 죄송합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까지는 길어졌지만 오늘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당장 경기가 좋아지기야 하겠냐마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런 심리적 안정감에 소비 욕구가 촉진될 수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정말 대단한 행정가입니다. 행정력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급한 불을 끄고 정상화시키고 되돌리고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를
거의 평생을 굉장히 효능감 있게 해오신 분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이민 가시고요. 나도 당신들하고 같은 나라 땅 살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여기 성적이 잘 들어오고 있지만 미국으로 가시든지 이스라엘로 가시든지. 이스라엘 깃발 도대체 왜 들고 있는 거지? 나 그거 이유를 모르겠네. 거기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리로 가시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낼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을 욕할 거고 이재명을 악마화할 겁니다. 이재명 때문에 본인의 삶이 나아졌는데, 이재명 때문에 본인의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데, 이재명 때문에 본인이 일하는 환경이 나아졌는데, 이재명 때문에 본인의 부모님이 더 좋은 환경에서 늙어갈 수 있게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본인의 자식들의 교육 수준이 나아지고 복지 수준이 나아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욕할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화가 납니다. 그리고 41.15%의 김문수가 가져간 투표율.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현실적으로 15%라고 봅니다. 15%. 15%를 넘게 나오는 현상 자체가 이 나라가 그만큼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문수는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했어요. 정광훈과도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도 40%가 넘는 득표를 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십만 명을 학살했는지, 무고한 국민을 몇십만 명을 학살했는지 정확하게 짚기조차 힘든 학살자 이승만, 그 다음 박정희, 독재자 박정희가 김정일한테 총을 왜 맞아 죽었죠? 박정희가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거 보고 비상계엄령 선포해서 몇백만을 죽여도 괜찮다가 비상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쿠데타 일으켜서 독재 연장하면 됐다라는 말 듣고 김재규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총으로 쏜 거죠. 그 다음 전두환, 12.12, 5.18로 무고한 시민들, 군인들 학살해서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연장한답시고 독재를 했죠. 그러다가 1987년에 육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전두환의 절친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는요, 육공화국이 들어서고 정권이 바뀌진 않았구나. 그 뒤에 내란 쿠데타로 재판받아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물론 사면됐지만. 자, 그 다음 김영삼 때문에 뭐가 생겼죠? IMF가 터졌죠. 이 IMF를 누가 수습했습니까? 그 다음 대통령인 김대중이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시대가 올 거다. 이제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예측을 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 덕분에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 IT 강국이 된 겁니다. 너네들이요, 그 인터넷 기가 단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게요, 김대중 대통령 덕분입니다.
그 다음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만 하면 울컥울컥해서 잘하셨죠? 잘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가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할게요. 지난번에도 하다가 좀 울컥해가지고 울어가지고 자, 그 다음 이명박 방산비리로 감옥 갔습니다. 박근혜 비선 실세 국정 개입으로 탄핵당했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 부동산 정책 때문에 반발을 일으키긴 했지만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지표들 중에서 최고폭으로 상승하지 않은 지표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친이 내란 쿠데타로 탄핵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판단할 때 안 됐습니까? 저쪽 당 대통령이 집권하면 왜 재앙만 생기고 우리 쪽 대통령은 집권하면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까? 왜 그렇죠? 이게 판단이 안 되나? 나는 이게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친한 동생 한 명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60이 넘으면 투표를 안 할 거래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지금 노인들 투표하니까 투표하는 성향 보니까 너무 화가 난다고. 자기도 늙으면 그냥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를 안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투표를 해. 대신에 나이 들어도 현명함을 유지하면 돼 라고 말을 했어요. 대선 결과만 보고 아무 뉴스도 없이 라이브를 켜다 보니까 말이 자꾸 중구난방인데 유시민 님이 쓴 나의 한국 근현대사였나 제목이? 유시민 작가님 책을 쓰면 대부분 다 사보는 편이어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노인들이 왜 박정희를 찬양하는가 라는 내용을 거기다가 썼는데 그분들은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 치하에서 본인의 몸을 거의 갈아 넣다시피 해서 이 나라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몸을 갈아 넣은 본인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대통령에게 공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박정희를 전두환을 부정하면 본인의 삶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박정희가 얼마를 죽였든 박정희가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잡으러 다닌 일본 군이었든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5.18을 일으켜가지고 군인들끼리 총질하게 했든 무고한 광주 시민을 학살을 했든 이승만이 4.3으로 제주 도민을 학살을 했든 6.25 때 몇십만을 굶어 죽게 얼어 죽게 만들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부정하는 거는 이 나라를 급성장시킬 당시 그 노동자였던 본인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것도 예전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그때가 2월이었나? 3월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엄마한테 이제 다음 조기 대선 생길 건데 조기 대선 생기면 제발 이번에 좀 1번 좀 찍으면 안 돼? 하니까 아니다, 이 말 하기 전에 그랬다. 혹시 엄마도 부정선거 같은 거 믿냐니까 너네 큰애 삼촌이 그거 완전 신봉한다고. 너네 큰애 삼촌 지금
정강훈 집회 거의 매일 나가다가 노구에, 우리 큰애 삼촌이 53년생이거든요. 그 노구를 끌고 매일 나가다가 몸져 누우셨답니다. 저희 큰애 삼촌은요, 1953년생이신데 그 시절에 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제가 경악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혹시 믿냐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조기 대선 시작되면 그래도 이번엔 좀 1번 좀 찍어주면 안 될까? 딸 봐서라도. 하니까 탄핵 안 될 건데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 탄핵 돼. 이재명 감옥 갈 건데. 아니 엄마 이재명 감옥 안 가. 선거는 부정선거잖아. 엄마 부정선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이건 설득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아들, 딸, 며느리, 손자가 좋은 나라에서 사는 거 보고 싶으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 찍으라는 말은 안 할게. 이제부터는 그냥 투표하지 마. 그게 자식들, 며느리, 손자가 좋은 나라 살게 하는 방법이야. 하지 마, 그냥.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상주 출신 대구 분이시거든요. 아버지는 밀양 출신 부산 분이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김대중이 빨갱이라는 말을 투표 때마다 가족들과 밥 먹으면서 듣고 자랐어요. 학습의 효과 따위는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이지만 저희 오빠는 노동당이에요. 그때가 몇 대 대선이었지? 언제였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음 같아서는 강기갑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 그냥 확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오빠는. 근데 저는 이제 술자리에서나 밥을 먹으면서나 차를 마시면서나 정치 성향을 정확하게 모르겠는 사람하고도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이제 거리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가족들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명절이나 제사 때 가족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꽤나 자주 합니다. 거의 핏대 세워서 소리 지르고 싸워요.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는 싸웠지만 이런 이야기는 싸우기 싫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싸우면서도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을 당시에 젠더 갈라치기, 약자 외면하기, 소수자 외면하기, 노인 외면하기로 점철되어서 정말 희한하게도 그때 당시 20대들이 보수화가 됐어요. 그 친구들이 그 정치 성향을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갈지 언젠가는 변할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로부터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나라가 될 거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걸 겪고도 우리 준표형, 우리 준석이형 하면서 그쪽을 지지할지 아니면 5년을 겪어보면서 다른 걸 느끼게 될지는 저 정말 궁금해요. 특히 이번에 그 개표 결과에서 저는 제일 경악한 게요. 20대 여자는 이재명 지지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20대 남자는요, 3분의 1이 이준석이고 3분의 1이 김문수입니다. 이건 경악할 일이에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준석이라는 정치 패널이 처음 TV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신선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신기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어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저쪽을 지지하는 패널로 TV에 나온 게 이준석이 최초입니다. 보통 대학생 또는 고학력자 또는 젊은 사람은요, 저쪽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신기한 놈일세? 하고 봤어요. 그 뒤에 디테일은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뭐 저도 자주 말했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룰 만한 비중이 있거나 뭐 지지율이 나오는 정치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딱히 뭐 많이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는 사장 남천동에서 말한 게 딱 동감이 되는 게, 이제 이준석은 지금 그 국회에서 제명안이 올라가는 것보다 체포동의안 올라가는 걸 먼저 걱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뭐 신경 쓰고 싶진 않습니다. 이참에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 작은 정당에서 젊은 피를 모아서 새로운 정치를 할 거면 모을 수 죄송합니다.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으고 모을 수 있는 인재를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해도 모자랄 판에 같이 일하던 사람을 전부 다 적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도 사장 남천동의 체포동의안이 더 먼저일 거라는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준석이 형이 너무 많이 했다. 비중도 없는데. 또 울컥하네. 제가 서면의 광장에 나간 게 대충 생각해보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한 2, 3개월 전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제 방송에서도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 언제까지 86세대 NL들, PD들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나라 구하려고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나. 도대체 대학생들 뭐하나. 제가 제 방송에서 하소연을 꽤 여러 번 했었어요. 그리고 PD들, NL들, 민노총들 이 세 집단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집회 시위를 계속 오랫동안 기회를 하면 싸움이 안 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세 집단이 섞이기가 힘든 집단들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이놈의 집회를 주최하는 주체가 PD들, NL들, 민노총들이에요. 이 셋이서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끝은 날까? 머릿수를 보태야 돼서 나도 나오곤 있고, 촛불행동 쪽에 자동 계좌 이체로 후원금도 보내고 있지만 이 집회를 끝낼 수 있을까?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런 회의에 엄청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2030들은요, 제가 이회창을 찍었던 2002년 대선처럼
각성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그날 각성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지금의 2030들은요 12월 3일 그날 밤에 각성했습니다. 근데요 각성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투쟁하는 방법을 보고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 내가 개꼰대였구나.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각성한 저들은 나보다 훨씬 나은 인간들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 빛의 혁명 집회 시위 현장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즐겁고 신나게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도요, 많은 예술가들이 무대에 올라서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짜 일어나서 응원봉 들고요. 방방 뜁니다. 그 에너지가요. 그 긴 시간을 그 텐션을 유지를 해요. 그리고 키세스단 키세스단으로 대변되는 알루미늄 담요 뒤집어 쓰고 눈을 막고 앉아서 밤을 새는 그 친구들. 그리고 남태령 차벽이 2번 열린 날, 저는 농민들이 트랙터 끌고 상경해서 집회 간다고 하길래 아마 40, 60대는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올라가다가 경찰 차벽에 막혀가지고 뭐 하루 이틀 대치하다가 다시 내려가겠구나. 고생들 많다. 그런데 그래도 저렇게 종북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마음은 보여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남태령에 응원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모입니다. 근데 응원봉을 들고 있는 사람만 모인 게 아니고요. 거기로 음식이 배달되고요. 따뜻한 차나 커피가 배달되고요.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버스를 보냅니다. 버스 타고 집에 가라가 아니에요. 버스 안에 히터 틀어놨으니까 추우니까 거기서 몸 녹이면서 투쟁해라고 버스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또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날 또 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저녁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다 보니까 밤에 일어나는 실시간 뉴스를 항상 보면서 일을 해요. 그냥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트랙터를 맞는 경찰 차벽이 열려요. 그들이 그 차벽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뭐 홍사원 기자님처럼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12.3 내란이 있기 전에 방송에서 몇 번이나 답답해서 호소했던 이제 86세대들 뒷방 늙은이다. 제발 좀 젊은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집회를 주도할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진짜 내가 그들을 탓하고 나무랐었는데 86세대들은 이제 뒷방 늙은이 맞습니다. 그들이 광장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40대, 50대는
처음 듣는 아이돌 노래를 광장에서 계속 듣다 보니 알게 됐고요. 민중가요를 20대, 30대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진짜 윤석열이 큰일 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큰일 했어요. 여튼 오늘부터 거의 몸을 갈아 넣다시피 하셔서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실 이재명 대통령님 생각하면 마음은 아픕니다. 마음은 아픈데 그래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기간에 힘들지 않냐, 피곤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부모님이 가난도 물려주셨지만 좋은 체력도 물려주셔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10분, 30분 잠깐 자고 나면 괜찮아진다고 과신하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하시다가 탈이라도 나시면 몸이라도 아프시면 큰일 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이 순간부터는요, 본인의 몸이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셔서 체력 관리도 하시고 이제 수면도 휴식도 충분히 취하시면서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반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대통령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늘은 개헌도 정책도 윤석열, 김건희도 명태균도 없이 그냥 오롯이 지난 6개월을 떠올리면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이요, 지대노벽 같은 채널을 하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거였어요. 초반에 정치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닌데 그때도 저는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 총론, 강론 정도만 다루겠다 라고 했고요. 제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겠다. 그리고 집에서 찍지 않는 이유도 집에 고양이 3마리가 끝장나게 이쁘고 얘네들은 개냥이가 아니고 그냥 강아지 수준이기 때문에 집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는 그 순간부터 제 채널은 고양이 채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찍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은 오롯이 저라는 사람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채널이 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내가 현실 정치만 다루겠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실 정치만 다루는 유튜브 운영 방식은요, 이 내란이 뿌리 뽑히고 저 내란 세력이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내란이 제 기준으로 종식되면 제 채널은 현실 정치는 거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제가 대학에서 전공을 했던 수학, 그리고 제가 사교육에서 수학 강의를 만으로 22년을 넘게 했거든요. 그리고 전 철학 인문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밴드 보컬을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음악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미술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흔한가? 그러니까 고흐를 제일 좋아하지만 클림트도 좋아하고요. 샤갈도 좋아해요. 그 외에 뭐 렘브란트도 좋아하고, 그다음 철학도 좋아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니체 빠순이에요. 니체 빠순이지만 이런저런 철학 서적도 굉장히 즐겨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도 좋아하고요. 또 그러니까 제가 다룰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예전에 팟빵 팟캐스트에서 지대너웨아스를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게, 지대너웨아스에서 다뤘던 주제들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주제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주제에 다른 시각에서 들으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저는 만들고 싶었어요. 이 내란이 종식이 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만들어주시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잡다한 지식들에 대해서 나누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기쁜 마음에 이렇게 주저리 떠들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도구로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잠은 잘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너무 기분 좋아서.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